맹자, 시대를 초월한 리더십의 청사진 맹자 시스템입니다. 폭력과 이익의 시대에 공감과 도덕을 시스템화한 위대한 아키텍트. 환경을 찾는 자에서 환경을 구축하는 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맹모삼천지구라는 말이 있지요. 아이가 공동묘지 근처에서는 곡하고 우는 흉내를 냈다고 하지요. 시장에서는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 흉내를 냈다고 하지요. 학교 근방에서는 가르치고 배우는 흉내를 냈다고 합니다. 수레바퀴의 철학입니다. 맹자의 행동 방식은 단순히 좋은 환경으로 이사하는 것을 넘어 그 지역의 환경 자체를 주도적으로 개혁하였습니다. 맹자의 수레는 천하를 향해 언제든 출발할 수 있도록 늘 바퀴가 채워져 있었지요. 시스템의 분기, 패도 정치의 참혹함입니다. 중국의 전국시대 생산력은 늘고 물질적 재화는 팽창했지만 백성들은 늘 불행했습니다. 권력자들은 무력과 권모술수로 공리만을 꾀했지요. 지배자의 창고에는 포유비육, 지배자의 푸주간에는 살찐 고기가 가득했습니다. 구유비마, 지배자의 마구간에는 살찐 말이 가득했지요. 하지만 백성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민유기색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굶주린 기색이 역력했지요. 아유아표였습니다. 들판에 굶어 죽는 시체가 널려 있었습니다. 솔수식인 짐승들을 몰아 사람을 잡아먹게 한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리더십의 진단 매트릭스입니다. 왕도냐 패도이냐입니다. 패도정치와 왕도정치를 구분해보면 패도정치는 통치수단이 무력과 폭력과 권모술수였습니다. 왕도정치는 통치수단이 바로 덕과 감화였지요. 패도정치의 리더의 시선은 공리와 이익 집중이었습니다. 반면에 왕도정치의 리더의 시선은 인의와 이덕 행인이었습니다. 패도 정치의 백성의 상태는 굶주림과 죽음이었지만 왕도 정치의 백성의 상태는 자발적 참여와 신뢰였습니다. 패도 정치의 결과적인 형태는 지배자만의 단기적인 팽창이었지만 왕도 정치의 결과적 형태는 지속 가능한 평화와 조화였다고 합니다. 인간은 기억력과 상상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짐승과는 달리 폭력이 아닌 덕으로 다스려야만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리더의 의사결정 우선순위입니다. 이익인가 인의인가입니다. 양나라 해왕이 있었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이롭게 해주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맹자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어찌 꼭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인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인의를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무고한 희생이 수반되지요. 하지만 인의를 우선으로 하면 사회적 정의가 실현됩니다. 결국은 무고한 희생이 수반되게 되면 시스템이 붕괴되는 겁니다.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면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맹자의 정의로는 아무리 큰 사회적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그 이익을 얻는다면 결코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시스템의 기반, 본성에 내재된 도덕적 스위치입니다. 바로 맹자의 성선설이죠. 모든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는 거죠. 선한 백성을 폭력으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완벽한 논리적인 근거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가정하고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측은지심이라 함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요. 수호지심이라는 것은 잘못됨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고요. 사양지심은 양보하는 마음이고요. 시비지심은 선악을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극이 되어서 자동 발현되면 불인인지심이 됩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요. 도덕의 전제 조건은 항상과 항심의 인과 모델이었습니다. 백성은 항상이 없으면 항심도 함께 없어진다 했습니다. 즉 민생이 보장되지 않으면 올바른 행동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항산이라 함은 경제적 토대와 민생의 보장입니다. 양생상사라 했지요. 삶을 돌보고 장래를 치른다고 했습니다. 불의 농사라 했습니다. 농사 시기를 빼앗지 않아야 한다겠죠. 이런 항산이 결국은 조건이 충족시 결국은 항심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항심이라 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도덕심입니다. 효제 충신의 도리이지요. 왕도 정치의 시작은 거창한 이념이 아닌 민생의 보장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경제 엔진의 설계는 바로 정전제였습니다. 3곱하기3 에코티 모델이지요. 생산수단인 토지를 공정하게 배분해서 동등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는 혁신적 평등 분배 시스템이라 하겠습니다. 즉 3곱하기3에서 9가게가 나오면 그 중에 8개는 사전으로 하고 가운데 있는 하나를 공전으로 한다는 얘기죠. 사전은 안정된 개인 생계 유지 보장에 도움이 될 거고 공전은 8가구가 공동 경작을 통해서 조세의 공정성을 확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쟁으로 피해를 보는 농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완벽한 평등 사회를 구축하는 구조적 설계였습니다. 궁극의 목표는 바로 여민동락이었죠. 즉 백성과 함께 즐기라는 겁니다. 물질적 재화가 풍족해졌다면 통치자는 반드시 그 기쁨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부와 권력의 독점은 시스템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리더십의 성패는 혜택의 공유에 있지요. 가운데 리더가 있으면 리더로부터 백성으로 흘러가는 거죠. 대화록에 보면 양날의 해왕은 현자도 이런 부유함을 즐깁니까? 라고 했습니다. 맹자는 일침을 했지요. 현자라야 이런 것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당신같이 어질지 못한 불현자는 이것이 아무리 많아도 결코 즐기지 못합니다. 시스템의 안정장치입니다. 혁명의 서킷 브레이커이죠. 천명을 바꾼다는 것은 곧 왕을 바꾸는 것이요. 맹자의 시스템은 맹목적 충성이 아닌 철저한 책임을 묻는 거였습니다. 군주라 할지라도 백성들을 폭력으로 다스리고 신하의 간언을 무시한다면 그는 언제든 교체될 수 있다고 했죠. 천명이 하늘입니다. 바로 군주는 리더이고요. 패도 정치가 발생하면 결국은 간언이 이루어지고 또 간언이 이루어지고 그 간언을 임금이 무시하게 되면 결국은 군주는 교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스터 프레임워크, 맹자의 리더십 순환 구조입니다. 파편화된 철학이 아닌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운영체계이지요. 맹자의 순환구조 첫째는 성선설입니다. 본성이 선함으로 폭력은 불필요하다고 보는 거지요. 왕도 정치입니다. 덕으로 다스려 자발적 참여로 이끌어야 한다고 보는 거지요. 정전제입니다. 항산 항심으로 확실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는 겁니다. 다음은 여민동락으로 그 결과로 얻은 풍요는 백성과 함께 나누어야 하죠. 결국 혁명론입니다. 궤도를 이탈해 폭력을 쓴다고 하면 시스템을 리셋해야 한다고 강조하지요. 작은 틀을 넘어 천하를 향해입니다. 맹자의 시선은 하나의 가족, 단일 국가라는 좁은 틀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하 백성의 행복이었죠.
모든 인간의 본성에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스위치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리더의 역할은 폭력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덕적 본성을 잃지 않도록 기반을 다져주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아키텍트 맹자의 청사진은 현대 리더십에도 가장 강력한 유효한 프레임워크입니다.